구독, 좋아요.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참 아침에 강대규 변호사님 방송 마치고 갔는데 네, 오전에 좀 또 답답한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세이브 코리아 집회 이끌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좀 제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손현무 목사님이 경찰한테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네. 합니다. 이거 도대체 아니 왜 압수수색을 당하는 거야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영장을 봐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네. 변호사님께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예. 도대체 왜 압수수색을 당하신 건가요? 사실 영장을 봐도 왜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일단은 범죄 혐의와 예. 그나마 좀 추정을 해보자면 예. 일단 영장에 적혀있는 범죄 혐의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은 저 손현보 목사님께서 당시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자와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 저거죠. 지금 유튜브에도 채널에도 남아 있습니다.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한 것이 사전 선거 운동이고 저 와중에 마이크를 사용한 거 또 저 이후에 정순용 후보자의 당선 승리 기원은 예배를 보면서 마이크를 사용한 거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확성기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당선 승리 예배를 하면서 그 자리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몇 명이 왔는데 이 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교육법 에 의해서 중립이니까 네, 중립이니까 어떠한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내세우면 안 되는데 마치 그런 걸 내세운 것처럼 됐다라는 것과 또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예배를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걸린 게 사자 후보의 단일 후보인 건데 마치 전체 보수 후보의 단일 후보인 것처럼 얘기한 게 허위사실이다 라는 걸로 지금 됐어요. 그게 혐의인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를 다 좀 이렇게 낱낱이 비판을 해보자면 일단 저 대담 형식 있잖아요. 저 대화 전체를 보면 저거는 선거운동의 성질이 없습니다. 뭐 정승윤을 뽑아달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저걸 보자면 정순윤 저 당시 후보가 부산대 로스쿨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 인권 조례나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고받은 것이거든요. 교회로서는 또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법학을 전공한 로스쿨 교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나눈 거지 선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나눈 부분이 없는데 이것을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 것이냐라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확성기 장치 사용 있잖아요. 저거는 사실 그 왕왕 있는 일입니다. 그 공직선거법 사이에서 잘 모르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이크 줘가지고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해석도 달라요. 뭐 전국에 250개 지역구에 선관위가 있는데 어떤 선관위에서는 뭐 그 정도는 된다 그러고 어떤 선관위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요? 예,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 경고 조치입니다. 경고 정도예요. 한 두세 번 정도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주는 것이고 저게 지금 저 장면에서는 저 대담 자리에서는 정순윤 후보자가 마이크를 잡았지 아까 말씀드린 뭐 승리 당선 기원 예배에서는 사회자가 있더라고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은 것에 대해서 손현보 목사에게 지금 책임을 묻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정당이 지지 표명을 할 수 없는데 지지 표명했다. 그것도 이미 영장에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 써 있냐면 사회자가 발언을 하면서 이번 선거는 교육감 선거라서 정당 소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구누구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공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지를 하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정당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면 안 된 사회자가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워딩을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손현보 목사님 이 어떠한 저 교회의 책임자이긴 하지만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 돼요. 그럼 사실 그 사회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그 현장에 있는 현장 책임자인 손현보 목사님을 엮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이것도 해석상의 문제인 거죠. 사실 뭐 교육감 후보들 중에 뭐 진보 보수가 나눠지기도 하지만 뭐 중도 중에는 누가 중도 보수고 누가 중도 진보고 뭐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4명의 보수 후보자가 합쳐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전체 보수의 단일 후보다 이런 게 좀 이런 거를 과연 수사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선 그런 겁니다. 저 그 손현보 목사님이 그 저 좌담 이해에 뭐 세이브 네네. 코리아 집회를 하면서 그때 교육감 선거랑 겹치면서 네. 다양한 발언을 하시면서 그 김석준 후보자에 대해서 약간 반기독교적인 그 후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적극적으로 설파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래요? 저는 약간 변호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종교인의 그 선거 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종교인들이 이거를 위헌 법률 재판 신청을 했어요. 어허. 그 선거 운동의 자유 침해 또 혹은 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인들은 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후보자들이 뭐 그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하는데 네네. 막상 저 종교인들은 자기 개인 의견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큰 교회를 갖고 계신 분들은 큰 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이게 좀 꼼꼼히 따져 보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특정 후보자가 특정 종교를 배척하는 후보자였어 봐요. 특정 종교를 배척하는 후보자면 종교 입장에서는 종교인도 하나의 직업일 수가 있고 본인의 생계 유지와 또 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후보자에 대해서 낙선 운동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김석준 그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통진당 그 관련된 그 부산 지부 대표였다. 그 해체된 통진당에 대해서 그러면서 반교육 기독교적인 그런 걸로 뭉쳐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인들에게 그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판단은 교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금지돼 있어서 아마 손현보 목사님은 이 압수수색이 됐으니까 뭐 재판이 진행되면 그 부분을 위헌법률 재판 신청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다 좋은데 뭐 공직선거법 뭐 일반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잘 알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번 그 규정을 다 알고서는 이게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마이크를 써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다 알긴 좀 어려우니까 뭐 위반을 할 수 있다고 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 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 그 제 경험칙상 또 다양한 판례상 공직선거법에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관련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관련돼 있으면 들어가는 게 예. 하나가 금전 문제예요. 금품 살포가 걸렸다. 이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압수수색이 들어가고요. 예. 두 번째가 공무원의 조직적인 적극 개입. 관건이 개입됐다. 어허. 그러면 그 관공서에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예. 혹은 선관위가 문제 있다 그러면 선관위에 압수수색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렇게 종교 단체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 사례를 찾아보진 못했고요. 제가 했던 국선 사건 중에 네. 제가 뭐 국민의힘의 법률 자문을 하고 있지만 국선 사건이면 맡아야 돼요. 국가에서 예. 맡겨가지고 제가 진보당 사건을 그 작년 총선이 끝나고 한 적이 있는데 어허. 진보당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6번 어겼어요. 6번. 예. 저렇게 확성기 2번 쓰고 현수막 달면 안 되는 곳에 현수막 달았고 또 사전 선거 운동으로 무슨 뭐 그 사무실 뭐 무슨 집회 개최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도 압수수색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경고로 막 끝나면서 결국에는 그거는 저기 손현보 목사님처럼 후보자도 아닌 사람이 어긴 게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그렇게 어겼거든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구형을 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100만 원 이하가 나와서 그분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법에 대해서 저렇게 경찰이 저렇게 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선관위에서 한번 걸러져 오기 때문에 저렇게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또 법원도 종교시설에 대해서 영장을 하진 않는데 제가 좀 의심되는 부분은 손현보 목사님이 만약에 세이브 코리아에 대해서 집회를 주최하지 않았더라도 저렇게 영장이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 네. 거예요. 우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게 아직 이재명 집권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분명히 세이브 코리아의 메시지가 뭐 민주당과 세이브 코리아의 생각이 좀 달랐던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건 좋은데 근데 그거에 이렇게 압수수색 당하고 개인이 막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이런 일이 벌써부터 벌어지는 거 이게 너무 걱정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보더라도 네네. 보통 영장에는 뭐 조직폭력배들이나 어떠한 범죄단체의 영장을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거면 예. 뭐 무엇을 찾으러 간다고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장부를 찾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네네. 휴대폰에 무슨 걸 압수해서 포렌식을 해야 돼서 가야 됩니다. 써 있는데 지금 저 손현보 목사님의 압수수색 영장은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범죄가 있고 그리고 뭐 상당성이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찾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압수물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예. 뭐 USB, 네. 전화기,
예. 그리고 뭐 컴퓨터 뭐 그런 거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 쓰는 부동 문구인데 그건 이제 그건 부동 항상 문구인데 들어있는 건가요? 항상 뭐 만약에 우리 여기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부동 문구로 써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왜 그 컴퓨터랑 USB랑 휴대폰을 뽑아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범죄 혐의 있잖아요.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왔던가 혹은 아니면 저 뭐 자담회를 열었던가 여기서 뭘 더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증거가 저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아직도 있어요. 이거 그냥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고 발언도 예. 있고 아직도 있는데 뭘 찾겠다는 건지 뭔가 더 찾고 싶어서 간 거 아닌가. 압수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인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끝은 세이브 코리아와 세이브 코리아에 관련된 그 일련의 실무적인 거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굉장히 그런 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참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가 조금씩 사라지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펜앤마이크는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아장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죠. 이 김혜경 씨. 항소심에서도 벌금을 또 150만 원을 맞았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대통령 선거에는 별로 영향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 1시간짜리 비난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허. 왜냐면 지금 일단 저 사진의 표정을 보더라도 예. 1심 때 재판 왔다 갔다 그러던 표정하고 완전 달라요. 약간 웃음을 머금고 있으면서 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그 공직선거법이 확정이 되면 후보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후보자의 부인은 선거운동을 못 다닙니다. 예. 그러면 그 부인이 선거운동을 못 다니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예. 왜냐면 둘이 같이 다니던가 따로 다니던가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못 다니는 거는 큰 리스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확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벌금 150만 원 선고를 항소심에서 받았으면 저 김혜경 측에서는 저거를 상고할 것입니다. 예. 상고하면 우리가 일련의 그 이재명의 상고심 파기환송 사태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로 빨리빨리 진행하면 사실 6월 3일 전에 며칠 전이라도 나와가지고 파기 재판을 하던 뭐 인정이 되던가 상고 기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냥 상고 기각을 하면 돼요 대법원이. 그 김혜경의 상고 기각을 한 2주 안에 내리면 그러면 그 김혜경은 적어도 그 지금 22일 중에서 한 14일 10일간의 선거운동을 못 다닐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일련의 법원의 행태가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그 뒤로 미루고 있고 예, 맞습니다. 또 대법관들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상고장 자체를 네. 좀 그 늦게 제출할 거예요. 일주일 있다 제출할 것이고, 예. 끌 수 있구나. 그리고 맞아. 나서 예. 그 상고 제출하고 나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라고 당신에 대해서 상고심이 이렇게 배당됐습니다라는 그 송달을 또 안 받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시간은 충분히 끌 수 있기 때문에 김혜경은 저 150만 원을 안고 있는 상태로 그 선거 운동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질문을 받겠죠. 지금 재판 중인 건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뭐 법원에 가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법원의 대법관님들께서 올바른 판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인터뷰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네티즌 분들이 아니 10만 원 썼는데 150만 원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예. 저게 적정가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썼을 때 만약에 내가 정말 실수로 잘못 썼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그 돈을 다시 토해내서 변상금으로 뭐 부과 다시 해놓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지금 저 10만 원짜리 사건으로 얼마나 빠득빠득 우기고 예. 뭐 증인 계속 부르고 시간 끌면서 10만 원보다 더 훨씬 큰 사법적인 경제 낭비가 너무 심해졌는데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150만 원 정도가 적정가이고 만약에 후보자였잖아요. 예. 후보자면 한 200만 원도 나옵니다. 후보자인 경우에는 빵을 주던가 무슨 쭈쭈바 하나 사줘도 그래도 지금 당선 문형이 나오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친 이재명계 민주당 사람들이 10만 원 가지고 150만 원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반적인 거예요. 네. 방금 변호사님께서 네. 지금 재판이 자꾸 좀 정의가 실천되는 게 지연된다 그러셨는데 네. 아니 당장 오늘 또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 이것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네. 재판인데 이게 또 연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저건 진짜 변호인으로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죄가 나온 사건인데 네네.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본인이 피고인인데 본인의 증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우리 변호사 변론 요지서 보내줄 테니까 그거 읽는 대로 그걸 답변해 이래가지고 증인이 나와서 그렇게 선서하고 변론 요지서 읽은 대로 말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증인은 유죄가 유죄 나왔고 받았잖아요. 이재명은 무죄가 나왔어요. 예. 자 그런데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피고인 측에서는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에서 하는 피고인 측에서는 할 게 없어요. 무죄가 나왔는데 뭘 주장합니까? 그러면 재판장에 한 번 나와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요. 더 이상 뭐 새로운 증인을 부르던가 새로운 증거도 할 게 없고 이 모든 재판 과정이 한 5분 안에 끝납니다. 예.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뭐 검사 항소 요지 말아서요. 이래서 항소합니다. 피고인 의견 어떻죠? 항소 기각을 구합니다. 더 할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선고일 언제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게 5분도 안 걸려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30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판사님들이 저 위증교사 재판도 그렇고 파기환송시인 공직선거법 서울고등법원 재판도 그렇고 대장동이 그렇다 치지만 판사님들이 선거운동에 대한 프로세스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저 잠깐 왔다 가면 되거든요. 예.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예. 뭐 전화통화도 하고 다 합니다. 그 선거 운동에 대해서 일정을 보면 대선 후보 일정들이 2시간에 하나씩 있잖아요. 어디 시장 갔다가 뭐 2시간 있다가 토론회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법원을 왔다 갈 수가 있는데 그 5분 왔다 갈 수가 있고 심지어 왔다 가면서 중앙지법 근처로 일정을 짜면 되는데 판사님들이 선거 운동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치인들의 직업을 갖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제가 무슨 뭐 사업상 어디 계약을 체결하러 가야 되는데 재판을 좀 빼달라 이런 건 안 빼주거든요. 잘. 택도 없지. 네, 그럼 그런 게 그 계약을 미루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 계약을 이렇게 나오지 그거를 굳이 빼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모르죠 뭐 재판부에서 재판부 내부적으로 정말로 벌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네. 이런 게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불려가지 않습니까? 네.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무슨 갑자기 이게 사법부의 수장을 부르는 거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청문회장으로 보통 사법부 안에도 행정조직이 따로 있어서 네. 얼마 전에도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가서 국회에 출석해 갖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질의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대법원장을 부르질 않거든요. 그런데 푸득불 이렇게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지금 망신주기를 하려고 그러는 하는데 이게 좀 판결에 영향을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법조인이고 예. 정청래는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예. 저거는 이재명과 정청래의 콜사인이 좀 안 맞은 걸 수도 있어요. 어허. 이재명이 그냥 대놓고 말로 뭐 예. 자기는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거는 안 좋은 거는 다 당에게 맡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정청래가 당에게 맡기겠다더니 진짜로 나한테 맡기는 줄 알고 저 청문회를 연 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대법관들은 예. 저희 법조계에서는 정말로 그분들의 삶의 궤적과 인생은 뭐 정치 성향이 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어허. 그 대법관이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선뜻 말을 못 대요. 제가 예. 말을 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깊이가 있을 거니까 다 듣는 거죠. 대법관의 말을. 그런 것인데 청문회를 열면 정청래야 법조인이 아니니까 네. 아이 대법관이고 뭐고 뭐 그런 얘기도 실제로 했잖아요. 대법관이 뭐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에 박범계만 하더라도 혹은 다른 분들 다른 판사 출신이 뭐, 법조인들만 하더라도 대법관 앞에 두고 대법관님들이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나오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와서 그 대법관님들을 앞에 두고 1년의 사태 대한민국 사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대법관님들 되게 점잖은 상태에서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온갖 법리 또 혹은 상식을 기반으로 답변을 딱 할 텐데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브를 할 거고 근데 만약에 그 과중에 정청래나 뭐 노종면 뭐 이런 의원들이 오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되면 댓글창에서 코코러브님께서 네.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청문회 나가셔가지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은 확실히 유죄입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하겠죠. 예. 유죄인지 무죄인지 파기환송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제가 보기에 저거 정무적으로 정청래가 실수한 거예요. 그런가요, 오히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살면서 대법관을 만나본 적이 있겠나요? 뭐 재판은 받아봤 사람이니까 판사는 많이 만나봤겠지만 네. 그래서 저건 내심 민주당 내부에서 콜사인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14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네, 내일 예. 모레인데 저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법관분들 12명 분들 다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나오셔가지고 당당하게 하루 일정 비우시고 나오셔가지고 어디 한번 질문해 봐라.
국회의원들의 낱낱이 내가 깨주겠다라는 오. 생각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그 헌법재판소의 저희 탄핵재판에서도 초반기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네. 정영식 재판관이 막 혼내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한 장면으로 저는 연출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은 그 이후에 15일부터는 꼬리 자르기를 하겠죠. 그건 내가 지시한 거 아닙니다. 그거 당에서 한 건데 제가 뭐라고 마음대로 합니까? 법사위원회 법사위원장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할 거라 저는 보여지고요. 대법관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지만 만약에 나오면 분위기 완전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 달라진다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어떻게 대선판이 좀 굉장히 많이 기울여가지고 기울어져 있어요. 네. 뭐 이병태 교수가 막 오늘 뭐 탈출해가지고서 저쪽 뭐 이재명 품에 안기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법관님들이 쫙 나가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되고 그런 거 네. 얘기를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네. 얘기를 해주시면 요거 좀 판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립니다. 판이 흔들리고 이병태 교수님도 거기에 22일 동안 이재명 캠프에 과연 버틸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예, 그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고 가셔야죠. 그러면 나는 기본소득 찬성한다. 내 입장이 바뀌었다. 아니 지역화폐 네. 그렇게 비판해 놓으셨는데 지역화폐로 혼자한데 감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정치인들 너무 만만히 보시는 거 아닌가 그 학자 생각이 들고 근데 다시 저 얘기를 하자면 예.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님 뭐 힘내시면서 다른 대법관님들도 충분히 오고 아마 12명이 다 참석을 하게 되면 그 10대 2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2명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이 또 우호적인 질문만 할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함부로 대법관에 대해서 질문을 못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아이고 연합뉴스 속보가 지금 나오는 예. 모양입니다. 아 불출석하신다고. 불출석하신다고. 아, 야, 아이고 대법원장이 아쉽네요. 불출석을 예. 하시면은 네. 다른 대법관님들은 또 출석하시는지 제가 아, 모르겠지만 그럼 별개인가요? 예, 지금 다 개별적으로 다 불렀다고 하니까 어허.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저 속보가 예. 대법원장으로서 우리 대법원 자체는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예. 여기서 또 민주당이 또 정청래가 오버할 수 있습니다. 어허. 청문회 출석을 안 해? 그럼 또 국회법에 의해서 내 구인장 발부하겠어.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천둥 벌거숭이처럼 산에 가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대법원장만 일단 불출석하는 걸로 나오네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 노트북에 좀 떠 있는데 네. 대법원장만 청문회 불출석 입장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사법부 이건 출석 안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러한 정청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좀 말려주셔야죠. 뭐냐면 삼권 분립이면 그 우리나라의 삼부 요인에 대한 그러한 각자의 예우가 있는데 그 행정부는 대통령이고 입법부는 국회의장이고 사법부는 대법원장이면 대법관들도 전부 다 불출석하는군요. 하신대요. 예, 예. 아니 국회의장이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 이분 삼부 요인이야. 네가 할 말이 있으면 대법원에 찾아가서 뭐 항의성 방문을 하던 그렇게 해야지. 네가 뭐라고 그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냐. 이거는 국회의장이 말려줘야지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 바로 서는데 모르겠습니다. 삼권 분립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제가 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유한님께서 아주 뼈 아픈 말씀을 하시네요.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파기 재판을 했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네. 아유 아쉽습니다. 진짜 이건 뭐 아쉽습니다. 강대기 변호사하고 뭐 다른 뭐 펜앤마이크에 나오는 많은 변호사님들하고 계속해서 펜앤마이크가 주장했던 게 파기 재판 이 네 글자였는데 근데 이게 파기 재판이 안 되는 바람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뭐 우리가 절대로 틀린 거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 절대 아닙니다. 자 대한민국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펜앤마이크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대기 변호사님 보내드리고 왜 김문수를 뽑아야 되는지 제가 그 내용도 잠깐 여러분께 하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대기 변호사님과 함께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얘기 또 그리고 사법기관들이 먼저 이렇게 권력에 머리 숙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논평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 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